안녕하세요. 네오젠에서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지민형입니다. 지금부터 중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2에서 대단원 1, 변화와 다양성 전체가 시험 범위에 해당을 했고요. 들어가는 과목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 단원은 빠졌습니다. 먼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단원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 유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고요. 대표 유형에서도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의 개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았단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았다는 말 또한 그렇게 난이도가 매우 쉽진 않았다. 그래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두 과목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개념을 바탕으로 주로 비율을 이용하여 구하는 다소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화학도 따지게 되면 좀 난이도는 중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고요. 90점 초중반 정도가 1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특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난이도는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지금 총 2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구과학 5문항, 그 다음에 생명과학 4문항, 그 다음에 화학이 15문항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화학의 출제 비율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약 63% 정도 나왔고요. 거기서 좀 더 특이한 건 뭐냐면 화학 단원에서 물근염산과 수산화투를 이용한 문제가 15문항 중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것도 좀 특이한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런데도 난이도가 중에 해당한 이유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에서 대표 문항들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는 지질시대의 그래프를 통해서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 및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멸종에 대한 내용이 암기가 정확하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변형해서, 그러니까 대표 유형이지만 좀 까다롭게 변형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8번 문항인데요.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의 문제인데, 이 자연선택을 북극곰 집단의 진화 과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가 됐다는 점이고요. 이 북극곰의 털색 차이를 통해서 자연선택과 연관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률이 좀 낮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문항은 산화구리와 탄소를 가열한 실험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풀어봤을 법한 대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해하게 되면 이 문제 또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응 전의 질량 차이,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색 변화,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 이것 또한 오답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14번 문항은 우리 금속과 수용액의 반응에서 산화 환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비커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를 통해서 산화와 환원, 그리고 전자의 이동, 그리고 이온의 수의 증감을 물어보는 문제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항은 묽은 염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대표 유형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대표 유형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대표 유형보다 주어진 조건을 좀 많이 줄여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표 유형보다는 어때?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되었다. 그래도 일반적인 대표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조건을 줄였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2번 문항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변화시켜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통해서 특징을 저희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히 대표 유형이고요.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물 분자의 수, 그 다음에 이온의 수,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통해서 액성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조금 쉬울 수도 있겠지만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디테일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지만 보기 중간중간에 기니디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다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좀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